일단은 난임의 원인은 생각보다 남성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정자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임신 시도가 가능합니다. 시험관 수정으로. 정액 검사도 한 5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 우리 이 남자분들의 인식은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내가 난임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망설일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호산 여성병원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방승현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호산 채널에 소중한 손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남궁혜륜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리아병원에서 진료 보고 있는 남궁혜륜입니다. 호산 여성병원은 난임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우리 남궁혜륜 선생님께서 많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빠 동생처럼 했듯이 편하게 우리가 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난임병원이라고 하면은 임신이 되기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임신이 안 된다 이럴 때 가게 되는 병원인데 막상 가게 되면 뭘 할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난임 시술 같은 것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수정을 주로 하는 병원이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임신 전부터 임신과 관련한 계획들을 세우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해결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이제 처음 방문을 해주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병력 청취를 하게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임신 시도 기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난임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할 때는 어느 정도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을 경우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35세 이상에서는 한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요. 이하의 나이대는 한 1년 정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임신 시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병력 청취를 하게 되고 이전 임신력 아니면 뭐 유산이라든지 조산력, 수술력, 병력 청취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런 병력 청취를 했을 때 일단 난임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난임 검사들을 먼저 권유를 드리게 됩니다. 난임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검사와 남성 검사로 나누게 되는데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액 검사를 하게 되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 크게 3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 임신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 몸에 이상은 없는지, 호르몬적인 이상은 없는지, 기본적인 건강 상태 등등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두 번째 검사가 이제 나팔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게 돼요. 나팔관이라는 데는 이제 자궁 옆에 양쪽으로 있는 게 나팔관인데 거기서 이제 난자랑 정자가 만나는 통로거든요. 거기가 이제 잘 뚫려 있어야 난자 정자가 만나서 이제 임신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초음파를 보면서 뭐 자궁이나 난소에 임신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있는지,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지, 배란이 잘 되는지 이런 난임의 원인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임 검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환자분들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임신 시도를 계획을 할지 계획을 세워드리는데요. 자연 임신 시도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난임 시술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난임 시술도 인공수정, 시험관 수정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뉘게 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란일에 맞춰서 남편분 정액을 이제 자궁 안에다가 뿌려주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성 정액에 이상이 있다거나 좀 원인 불명으로 임신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은 인공수정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인공수정을 뭐 2, 3회 정도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험관 수정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시험관 수정의 경우에는 이제 난자를 아예 몸 밖으로 채취를 하게 되고 정자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얘네를 수정을 시켜가지고 자궁 안에다가 넣어주는 이식이라는 시술까지 해서 임신 시도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난임 시술까지 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너무 급해. 자연 임신도 했다가 인공수정도 했다가 시험관하기까지 가는 거를 꼭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건지 무조건 뭐 인공수정을 해야지 시험관을 넘어갈 수 있고 이런 프로세스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체외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들 같은 것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시험관을 하게 되는지 의사가 이제 체크를 해서 하게 되고 그건 이제 동일한 부분이고 그리고 워낙에 요즘에 이제 고령 임신이 많다 보니까 난임 환자분들 늘어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고 해서 임신을 준비할 때부터 오시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좋은 게 검사를 할 때부터 난임병원에서 하게 되면 이제 미리 임신 시도하기 전부터 뭔가 난임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찾을 수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어떤 임신 시도를 할지를 계획을 세워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할 때부터 오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난임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망설일 때는 그냥 바로 오셔가지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프로세스가 보통
얼마나 기간이 걸려요? 아까 난임 검사 3가지 검사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3가지 검사를 하루에 할 수가 없고 생리 주기에 맞춰서 다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혈액 검사는 생리 2, 3일째 하는 게 가장 좋고, 나팔관 조영술은 생리가 끝나고 해야 되고, 초음파 검사는 배란기에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완료하는데 적어도 생리 한 주기 정도,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임 시술 같은 경우에도 모두 생리 사이클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돼요. 보통은 생리 시작했을 때 부터 해서 2, 3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한다, 1차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리 한 주기당 이제 한 차례에 뭔가 시술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만약에 바로 임신에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음 생리 때 2차, 3차 이런 식으로 시술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오려면 생리 2, 3일째 오시면 가장 좋아요. 그럼 그때부터 혈액 검사, 나팔관 검사, 초음파 검사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서, 생리 맞춰서 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 오셔가지고 상담 받고 일정 잡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난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분들도 실제로 남자분이 더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여자 쪽이 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비율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네, 아니면 연구나 이런 게 나온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난임의 원인은 생각보다 남성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체 퍼센트로 봤을 때 여성 원인이 40%라고 하면 남성 원인이 40%고, 같이 있는 경우가 이제 나머지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가입력 그 진료 지원이라고 해서 난소 나이 검사, 그 AMH랑 초음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고 오시는데, 남자분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 정액 검사도 한 5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남자분들의 인식은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나도 그랬고. 네. 아니, 나는 괜찮았어. 나는 애가 둘이니까 나는 괜찮았는데. 네.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설득당하셔서 같이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 남편분이 절대 검사를 안 해주시고 아내분만 계속 오셔가지고 배란 초음파 보고 배란일 맞춰서 이제 저희가 부부관계 날짜를 알려드려요. 좀 확률이 높은 날짜를 알려드리는데, 거의 이제 6개월 넘게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 6개월 넘게 했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로 난임 검사를 해서 난임 시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남편분이 계속 검사를 거부하신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제 생각엔 남성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를 안 하시면 알 수가 없고, 사실 그런 필수 검사가 되어 있어야 난임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수정이 3가지 검사가 모두 되어 있어야 시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정자 검사하면 남자들은 일단 비뇨기과 가서 많이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자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가 더 많나요? 정액 검사는 총 4가지 항목을 보게 되는데, 정액의 양, 그 다음에 그 정액에 들어있는 정자의 숫자 몇 마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운동성, 그러니까 활발하게 운동성을 가진 게 몇 %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자의 모양까지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정액 검사 이상이 있다고 보고, 그거에 맞춰서 아내분 검사까지 종합해서 어떤 시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약간의 정액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인공수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활동성이 좋은 정자들 농축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좀 부족하거나 약간 활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시술로서 임신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너무 숫자가 적고 예를 들면 거의 무정자증에 가까운 희소정자증이라든지 너무 운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수정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시험관을 통해서 이제 임신 시도를 하게 되고요. 시험관은 말하자면 난자랑 정자를 직접 수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말 쌩쌩한 정자가 몇 마리 없어도 되는 거죠. 한 난자에 한 정자를 잡아서 미세 수정을 시켜주기도 하니까 한 마리의 정자만 있어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정자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임신 시도가 가능합니다. 시험관 수정으로. 무정자증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자가 생성은 되는데 뭔가 나오는 통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액에 정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는 뭔가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고안해서 직접 정자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시험관 수정을 해서 무정자증의 경우에도 당연히 임신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서 하고 있나요, 그런 거를? 그럼요. 네. 마리아 남자 안에 쪽이요? 비뇨기과가 따로 있는, 네, 저희 서울마리아병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도 있지만 난임을 전문으로 하시는 비뇨기과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계를 해서 하기가 좋은 병원입니다. 난 그걸 몰랐어. 비뇨기과는 그냥 가까운 데 가서 검사하세요 했는데 이거 좋은
정보다 그러시구나. 진짜. 네, 차트에서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남편분 진료를 다 계속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수술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잘 되는 병원이긴 하고요. 마리아 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유율로는 1위인 병원이에요. 여러 분원들이 있는데 전국에 이제 비뇨기과가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다른 비뇨기과에서 검사하거나 정자를 수술적으로 채취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정자를 얼려서 냉동 정자를 가지고 오시면 그 정자로 시험관을 하는 건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다 시험관 아기를 하든 뭐 인공수정을 하든 다 했는데 졸업을 한다고 하잖아. 그럼 이 졸업이 뭐냐? 졸업하는 주수가 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고 거기 진료 보시는 주치의 선생님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사실 이제 난임병원은 정말 특수하게 임신을 시켜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병원이고 사실 보통은 분만까지 하는 병원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되면 바로 졸업하지는 않고요. 유산의 리스크가 높은 그런 주수까지는 난임병원에서 좀 매주 잘 보게 돼요. 초기에는 보통은 저희가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보게 됩니다. 임신을 보통 아기집을 확인하는 주수가 임신 5주 차인데요. 그때부터 거의 매주 이제 별일 없이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초기 출혈이라든지 뭔가 유산의 징후는 없는지 굉장히 잘 보게 되고요. 결국 난임의 원인이 또 여성의 나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고령 임신이 많고 그에 따라서 초기 유산 그런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10주부터는 잘 유지가 되는 주수라고 보고 졸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은 나이가 깡패다. 그런 얘기가 많고 나도 실제로 환자분들 근종 수술이나 난소낭종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언제 아기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하는데 정말 나이가 깡패거든요. 최대한 빨리 아기 가지시고 만약에 아직 결혼 준비를 안 했다 혹은 아직 아기 욕심이 없다 하면은 저는 요즘은 말씀을 드려요. 난자라도 먼저 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아 냉동을 먼저 시켜 놓으십시오 라고 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의 입장으로서 시기 이런 때는 놓치지 말아라. 결혼을 하자마자 와야 할지 결혼을 안 했어도 언제는 와야 될지 그런 좀 너만의 목표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 이제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임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애석하게도 정말로 이제 나이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난자라는 세포 자체가 우리가 새로 뭔가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계속 노화가 되고 있는데 그 난자가 가지는 가임력이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보통 한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가임력은 계속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임력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금 더 가임력이 좋은 난자, 젊었을 때 난자를 얼려서 보존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30대 중후반이 됐는데 결혼과 임신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리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난자를 얼려둔다고 하면은 젊었을 때 난자이기 때문에 향후에 가임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임신 시도를 할 때 더 젊은 난자로 시도를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을 할 때 최소 72시간의 금연과 금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꼭 연락 와. 야, 나 시험관악이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72시간만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럼 그 진짜냐? 전날 그냥 술 한잔 먹으면 안 돼? 꼭 그런 걸 질문한단 말이야. 아마 그 72시간은 금욕기간을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정자 채취하기 전에 금욕기간을 한 3일에서 5일은 최소한 가지라고 하거든요. 너무 직전에 뭔가 이제 있었으면 정액 채취했을 때 정자의 양이나 질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거는 꼭 지키셔야 되고 생각보다 이제 남성분들 그런 생활 습관이 정액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술, 담배, 살찌는 거, 체중 감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남자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앞을 달리겠지만 3개월은 내 와이프가 10개월 동안 애벤 거에 비하면 굉장히 짧거든요. 3개월 정도는 희생을 하고 또 10개월 동안 같이 있고 또 애기 분만하고 나면 또 남편의 자유시간이 생기니까 3개월 정도는 희생을 할 수 있도록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난임병을 좀 두려워한다든지 혹시 주변에서 오해는 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사실 진짜 난임병원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문턱이 되게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난임에 있어서 진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치기 전에 좀 미리미리 방문을 하시는 게 중요하긴 하고요. 워낙 아시겠지만 임신과
임신과 관련된 무분별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썰, 아는 언니는 이렇다더라. 그런 무분별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담을 좀 미리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사랑을 해서 자연 임신 잘 되면 좋겠지만 이 자연 임신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이 과정 자체를 쑥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불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난임이에요, 난임. 어려울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 몇 개월이 힘들더라도 나중에 우리 산모님 돼서 오시잖아요. 출산할 때 기억도 안 난다고요. 잠깐의 고통, 잠깐의 힘든 점, 잠깐의 쑥스러움은 기억도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난임병원 상담 받으시고 저한테도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제가 또 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절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주제로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